모르겠습니다. 부산 사람도 아마 강서구를 지역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좀, 부산에서도 좀 멀죠. 또 그리고 이제, 낙동강을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택시도 시외 요금 받아요. 저도 회사가 좀 강서 쪽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술 한잔 먹고 나오면은 택시비를 갖다가 시외요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도 조금 부산이라기보다는 좀 시외 쪽, 김해 쪽으로 인식이 강한 이유가 왜냐하면 옛날에는 김해 쪽이고요. 네, 김해여서 이제 부산으로 편입된 지역이라서 강서구를 대부분 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지방 사람들은 아마 더 잘 모르실 거예요. 뭐 부산 하면 아는 게 뭐 해운대, 수영구 동네. 특히 우리 이제 아파트 투자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해운대, 그 다음에 수영구, 그 다음 남구, 그 다음 동래구, 뭐 이 정도는 아시겠죠. 뭐 사직동, 뭐 그 다음 서면 남포동 이 정도는 이제 아시겠지만 강서구는 잘 모르실 거예요. 힘들어 아시겠죠. 좀 위치적으로도 멀고 그렇게 이렇다 할 뭐가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시간 강의를 하면서 강서구라는 지역을 갖다가 좀 부산이라면 이제 부산에 투자를 한다면 해운대도 좋지만 강서구를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땅을 투자하는 이유가 현재를 투자하는 거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건데 강서구가 지금 부산에서는 판이 바뀌는 동네거든요. 굉장히 판이 뒤집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뭐 그냥 그런 얘기 있어요. 그 김해 평야 그리고 파밭, 강서구 파밭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도 제가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강서구 파밭이었어요, 전부. 근데 파밭에 계시던 분들이 계시던 지주, 계시던 분들이 지금은 다 수입차, 뭐 벤츠, 막 이런 걸 끌고 다니고 BMW. 근데 끌고 다니시는데 트렁크를 보면 삽하고 곡괭이 넣고 다녀요. 벤츠에다가. 그런 광경을 자주 봐요. 그 이제 그쪽에 이제 땅값이 워낙 오르고 팔이 다 풀리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뭐 해운대 좋고 동네 좋고 수영구 좋은 데는 압니다. 거기도 뭐 불가하기엔 계속 좋은 동네지만 이 동네는 완전히 판이 바뀌는 동네니까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갖다 꾸준히 부동산은 결국은 상상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이제 강서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시간밖에 안 돼서 자료는 한 150페이지 되죠. 150페이지 되는데 제가 짧게 딱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더라도 본인이 또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이 2시간만으로 모든 걸 갖다 강서구를 다 머릿속에 다 입력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난이도 있게 좀 했어요. 강의 자료를. 단순히 아파트만 본 게 아니고 말이 강서구지 제가 부산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그 중에 강서구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갖다가 머릿속에 넣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모르면 또 다시 보시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은 좀 찾아가지고 또 파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단순히 2시간 가지고는 절대 강서구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 생각하시고 이제 차후에도 계속 공부하신다 생각하세요. 자, 이제 강서구를 알게 되게 단순히 강서구도 가가지고 코델다시 찍었느니 거기 아파트가 뭐가 대장이니 국제신도시에 뭐 더샵이 대장이니 뭐 얼마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단순히 아파트만 보게 되면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갖다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파트에 대한 우리가 입지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 큰 그림을 그리고 아파트를 갖다가 어떻게 미래 가치를 갖다가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부산 강서구가 되겠니 부산을 알아야 되겠죠. 부산 알아야지 강서구 숲 좁게 들어가면 되겠죠. 큰 그림 제가 크게 해가지고 조금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숲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옛날에 설문조사에 했던 내용인데, 부산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하고 설문조사라고 하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문조사 했을 때 가장 먼저 크게 나온 게, 부산은 뭐요? 하면 해운대가 가장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항구도시, 한반도시, 이게 2위. 그 다음에 제2의 도시다. 이렇게가 나왔어요. 지금은 제2의 도시의 명성을 갖다가 지금 인천이 뺏어가려고 하고, 그렇게도 하고 있죠, 지금요. 인구도 이제 자꾸 부산이 작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적이 또 많이 위축되고 해서 굉장히 좀 그래 되고 있지만, 그래서 크게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 그리고 항만도시다, 제2도시다. 이런 인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산하면 대표 명소를 어디 뽑아요 하니까
첫 번째가 뭐, 다 아시겠지만 해운대 수욕장, 그 다음에 자갈치 시장, 그 다음에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이 아닌 광안대교. 광안대교 위상이 굉장히 크다는 게 불꽃놀이 이후로, 그죠? 그래서, 아, 이렇구나.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아마 한 게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아마 부산하면 이런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자, 간단히 그런 거 생각하시고 부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세요. 자, 그럼 부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제가 검색을 했는데 뭐가 나오냐 하니까, 자,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직관시이고 광역시이고 국내 최대 국제무역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1의 항구도시다. 항구도시죠. 맞죠? 항구죠. 항구. 자, 그리고 제1의 해양교통. 항구가 있으니까 해양교통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제2의 항공교통. 김해 국제공항이 타이틀이 있는 곳이다. 이제, 제1은 물론 이제 수도권 서울이겠죠. 그죠? 서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제2의 항공교통이 있는 지역이다. 자, 요걸 지금 이런 부분들이 뒤에 계속 강서구에 나오면서 했던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처음부터 너무 뭐야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냥 흘러듣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김해공항도 있고 여기 항공이 있구나라는 것만 느낌을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옛날에 이제 1980년대 부산 하면은 유명하죠. 제조 신발 산업의 메카였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발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80년대 과거에는 부산이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 무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한때 이렇게 세웠다고 할 정도로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와 무역을 중심으로 광복동이 있었고 남포동이 일대가 부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상업지구 중심지였었습니다. 일대가. 그 다음에 중구 동구가 부산이 중심이었죠. 그죠? 상업지 공간이 남포동이고 중구가 동구가 부산의 행주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강서구하고 기장군이 과거에는 아니었었어요. 부산이요. 근데 이제 편입이 됩니다. 강서구가 편입되고 기장군이 부산으로 편입되면서 부산이 커졌죠.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1998년대에 중구에 있던 부산시청이 영산동 이전을 해요. 그와 동시에 1999년도에 부산 서면 2호선이 생기면서 서면 2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럼 거기가 더블 역세권이 되죠. 그러면서 시청도 이쪽 옮기고 하면서 남포동의 위상이 서면으로 어떻게 보면 서면이 중심이 됐어요. 99년도 이후로는. 그러면서 이제 부산 서면역이 이제 환성역 더블 역세권이 됐죠. 1호선과 2호선이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부산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교통과 경제 비즈니스면에서 부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해운대 신시가지가 조성되기 시작했죠. 92년도에 이제 첫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서면과 맞물려서 마린시티, 그 다음에 센텀시티가 개발되면서 서면과 함께 해운대 일대가 부산의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까지가 현재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강서구 얘기를 꾸준히 할 건데, 강서구 위상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각자 전체적인 흐름을 1980년대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해운대가 커지는 중심이 된 일때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강서구 위상이 과연 어디까지 올까? 그거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 들으면서. 자, 간단하게 이제 부산은 보시면은 차면이 전체가 다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경남이 대부분 이제 경남으로 해가지고 창원시, 그 다음에 김해, 양산이 접해 있고요. 위로는 이제 울산이 접해 있는 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큰 게 이제 나머지는 다 바다로, 남해안과 남해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바다를 접하고 있대요. 그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부산에 대한 지리를 보시고요. 경사도를 보면은 부산의 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보시면 산지가 굉장히 심해요. 보시면은 구동지 산지가 심한데 그중에 경사도가 30% 이상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요. 10% 경사도 이상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산지로 이루어진 데가 부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하얗게 되어 있는 데가 이제 강서구거든요. 그리고 위쪽이가 이제 기장군은 편집됐다는 기장군이고. 그래서 옛날에 부산이 이거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편입되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데 그나마 경사도가 아닌 지역이 딱 있죠. 편지. 요렇게.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에 유일하게 이제 부산에서는 평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산은 요 보시면 약간 하얀데 이제 평지 지역이 대부분의 도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뭐 보시면 푹 빠진 여기 정관 넘어오면서 뭐 해운대, 뭐 수영구, 남천동 거쳐서 뭐 동래구 라인, 금정구, 동래구 라인 보이죠? 남구 라인 바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상구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장구는 개발하기도 보면 산지가 굉장히 많아서 좀 한계가 있는 게 보이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가 많죠.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 다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어요. 여기 다 이제 파란, 녹색으로 보이는 연한색하고 녹색하고 보이는 대부분 다 산지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이제 보라색은 기개발지고요. 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개발 가능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 가능지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조금 남아있는 데가 보면은 이제 가덕도 부분이 이렇게 이제 여기 김해 가덕 공항이 들어오는 데죠. 이럴 때 나중에 이제 개발 계획이 보여드릴 겁니다. 다 개발될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남은 데가 기장 쪽에 좀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나머지는 뭐 안에 도심 안에는 이제 더 이상 개발할 만한 지역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공간도 이제 거의 찼다,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용도 지역을 갖다 간단하게 보면 이것만 봐도 부산에 어떻게 형성됐는지 표가 나죠. 보면은 주거 지역이 많은 지역이 보면 동래구가 한 56%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연제구, 그 다음에 수용구, 전통적인 이제 그 주거 지역이죠. 집값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죠? 동래구, 연제구, 수용구 다. 그죠? 다 높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보면은 이제 중구, 남포동 있는 데죠. 그 다음 동구, 여기가 이제 부산역하고 범일동 일대. 상업지역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 부산 진구의 서면이죠. 이렇게 이제 상업지가 있는 곳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보면은 이제 동구, 여기 북항 쪽에 있는데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남구 같은 경우는 여기 간만동하고 영호 쪽, 이제 이쪽에도 이제 보면은 좀 공업지역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하구, 다대 이쪽이 이쪽이죠. 그 다음에 사상구, 사상공단이라는 이쪽에 공업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무래도 공업지역 있는 데가 조금은, 주거로서는 그렇게 좀 좋은 데는 아니죠. 그래 보면은 이제 사상구, 사하구 조금은 주거 가격으로는 조금 낮은 지역인데 남구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죠? 앞에 거기 간만이나 용호 쪽에 이제 그쪽은 이제 좀 있다 하더라도 산지를 거쳐서 주거 공간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는 곳이라서 남구는 조금 특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나머지 녹지 공간하고 미지정된 데가 보면은 확 나는 게 강서구의 녹지 공간이 거의 절반 차지합니다. 전체 면적에. 그 다음에 기장군 더 심하죠. 86%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미지정된도 강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20% 육박한다. 그래서 기장군은 다 녹지 공간이 산지라서 개발하기 미지정된 데도 얼마 없어요. 개발하기 조금 쉽지는 않은 지역이지만 결국은 부산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남은 데는 강서구가 유일하게 아직도 개발할 지역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히 부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하나하나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제 크게 큰 타이틀로 해가지고 국토종합계획을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에 대한 지역 지리적인 지역 현황을 잠깐 볼 거고 그 다음에 주요 교통망이라든지 주요 있는 개발들을 한번 볼 거고 나머지 아파트 단지들을 조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종합계획 좀 어렵죠, 그죠? 이런 걸 보기에는. 자, 5초 국토종합계획이 이제 국토종합계획 2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하죠. 이제 이게 가장 상위 개발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광역 지자체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중에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그 도시기본 계획을 갖다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잡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국토종합계획의 발전 비전에는 단 부산이라는 데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부산이 있습니다. 딴 동네는 보지 말고 자. 시민이 행복한 동부가 해양 수도라는 타이틀로 부산을 갖다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크게. 자, 이제, 이게 뭐야? 뭔 소리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계속 듣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구나라는 게 느낄 거예요. 자, 이제 주 타이틀을 한번 볼게요. 자, 시민이 행복한 동부가 해양 수도입니다. 해양 수도라는 기본 목표 아래에 큰 타이틀 5개, 6개입니까? 6개 있는데 보니까 동부가 신경제벨트 및 경제혁신의 중심이다. 그 다음에 신공항, 항만, 철도. 그죠? 아까 이제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그죠? 항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신공항이 뭐가 있나 봐. 공항이 또. 그 다음에 뭐 철도. 연계해서 이제 트라이포트 3개 연계해가지고 동부가 물류 중심지를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부산의 큰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류 중심지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강서구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내용이니까 뒤에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동부가 국제무역, 그 다음에 금융, 영상, 컨벤션 센터 중심지다. 부산 사람이라면 대충 느낌을 가죠, 그죠? 국제무역금융. 요거는 이제 그 문영금융단지. 이번에
오늘 그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혹시 보시가 났죠? 이전하겠다고?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반발이 굉장히 심하던데, 첫 단추는 끼운 것 같아요. 이 금융호구에 대한.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 왜? 뒤에 추가로 아마 지금 금융계 쪽에는 대부분 다 아마 이전할 겁니다. 이거 타이틀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계된 거구나. 그 다음에 영상 컨벤션. 부산에는 센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영화진흥공단이 부산에 넘어왔어요. 예전에 이제 혁신도시 넘어오면서 같이 넘어왔습니다. 영화진흥공단이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센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걸 갖다가 중심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부가 해양, 문화, 관광, 생태 관광, 관광의 얘기 나오죠. 부산은 어떻게 보면 관광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크죠. 그죠? 관광, 생태 관광, 국제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환택평양 국가기관 산업 및 첨단 산업 기반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좀 뒤에다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 다음에 글로벌 안전 친환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큰 타이틀이 있어요. 그럼 아까 중에 큰 타이틀이 이게 나왔죠. 동부가 해양수도다, 시민이고. 해양수도가 뭐야?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인데, 그럼 해양수도라는 것 갖다 정의를 어떻게 해놨냐면, 해놨어요. 자, 부산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항만 중에 항만이다. 그냥 항만도 아니고 항만의 항만이다. 되어 나와 있고요. 고종 13대 이후 개항 이래 출곳해서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해왔고, 신항 개장 이후에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신항이 개장한 것 같아요. 느낌 받으세요. 신항이 있다. 개장이 한 것 같아. 그 다음에 1912년 기준으로 연간 1700만 TEU, 컨테이너거든요. TEU에 소화시키며 세계 5대 슈퍼 항만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항만을 굉장히 많이 큰 세계 5대 정도 슈퍼항인가 봐. 그 정도 느낌 가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점함 허브항의 기능으로서 핵심의 환적 화물이 전체 처리량의 48%를 점해 이 분야에서는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환적 화물이 싣고 내리는 거거든요. 배로 와가지고 내리고 그래서 기차를 타거나 다시 항공을 하거나 다시 배를 가거나 환적 화물. 그거는 세계 지금 이제 3위의 물동량을 기록하고 있다. 굉장히 이제 크다는 거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물동량 전체로 봤을 때는 상하이 항을 앞서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부산은 그냥 항구가 아니라 항구에서의 항구들의 항구다. 그 정도로 이제 위상을 굉장히 크다라는 걸 갖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 보면은 부산의 신항. 자, 신항은 LNG 공급기지라고 나오고요. 트라이포트, 아까 트라이포트가 있죠. 항만, 항공, 그 다음에 육로를 통해 기차, 철도를 통해서 트라이포트, 세계의 물류 허브 기능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항은 해양 프렌트 공급기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항은 수산관광 문화타운이고 수산식품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부산에는 신항이 있고 북항이 있고 남항이 있나봐. 이 정도 느낌은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그냥 또 한번 뒤에 가면 또 볼게요. 그러면 아까 북항이 있고 신항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래서 뭐냐? 자 볼게요. 여기가 지금 이제 북항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가 북항인데 제가 오늘 다음 주 임장 때 이제 부산역에서 만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북항에서 만나는 거죠. 직결지가 여기다 보니까 제가 1시간 정도 할애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북항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임장을 코스를 잡았어요. 결국은 부산의 강서구를 하기 위해서는 북항도 다 연계되어 있어요.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북항도 강서구 보기 전에 한번 보고 나면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이 강서구에 대한 지리적인 입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북항이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남항이 있는데 남항이 여기 영도 여기 있는데 여기가 남항이에요. 들어간 데가 여기가 남항입니다. 거기에 다대항도 있고 이런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개의 항구로 부산 나눠지죠. 그래서 남항. 그 다음에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신항이에요. 신항. 자, 여기가 1신항이고 지금 2신항은 아직 추진이 안 됐어요. 여기는 이제 진해 쪽이에요. 상주의 진해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지역이고 여기도 2신항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강서구가 요 강을 따라서 요렇게가 지금 강서구예요. 윗부분은 지금 잘려 있고요. 여기. 지금 핵심 지역이 여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지도를 펴놓고 이게 제가 한 부분만 잘라가 보이면 여기 어디야? 잘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도를 보시면서 지리적인 위치 그다음에 그런 것 좀 계속 익히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가 강서구 이제 오늘 주 내용은 이쪽에서 다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이 3개가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자,